안녕하세요. 파생곤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트레이더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왜 항상 내동매매를 할까? 퇴근하고 찻앞에 앉으면 왜 그렇게 원칙이 사라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장면 여러분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퇴근하고 차트를 켰는데 아까 받았던 종목이 이미 급등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안 들어가면 놓친다. 이런 생각이 손이 먼저 움직이고 매수 버튼 누르고 아, 이러면 안 됐는데 하고 후회하는 경험. 매일 반복되는 이 패턴. 사실 여러분들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뇌동매매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뇌동매매가 정확히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뇌동매매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동매매는 말 그대로 뇌가 움직이는 대로 매매한다는 뜻인데요. 사전에 세운 계획 없이 차트의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충동적으로 반응해서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획 매매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죠. 계획 매매는 시나리오와 기준이 명확하지만 내동 매매는 즉흥적이고 감정에 휘둘려서 결과도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에게는 이 뇌동 매매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직장인에게 뇌동맥매가 더 심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피로 누적입니다. 혹시 결정 피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의 의사결정 능력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직장에서 8시간 동안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면서 이미 뇌는 지쳐 있는 거예요. 퇴근 후 차탑에 앉아 있을 때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이미 고갈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친 뇌는 빠르고 쉬운 결정, 즉 충동적인 반응을 선택하게 돼요. 결국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뇌가 이미 지쳐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뇌동매매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직장인에게 뇌동매매가 심한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 뇌동매매가 더 심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간 압박입니다. 우리는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요. 점심시간 30분, 퇴근 후 두세 시간이 전부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시간 압박은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포모, 즉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을 극대화시키죠.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 시나리오 없는 즉흥적인 진입으로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매일 기회는 찾아옵니다. 오늘 놓쳐도 내일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직장인에게 뇌동매매가 더 심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정보 과부하입니다. 퇴근 후에 스마트폰을 보면 하루 종일 쌓인 투자 정보들, 카톡방 알림, 유튜브 급등 종목, 수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에 나오는 후행 정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만 모르고 있었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불안감이 조급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보를 많이 볼수록 뇌동매매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런 뇌동매매가 어떤 심리적 사이클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동매매는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포와 탐욕이 번갈아 작동하는 심리 사이클입니다. 급등하는 차트를 보면 나도 저거 탔으면 돈 벌었을 텐데 하는 탐욕이 발동하죠. 그러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해 하는 포모에 휩싸여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입하자마자 주가가 하락하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에 손절도 못하고 버티게 됩니다. 결국 버티다 더 큰 손실을 보고 다음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다음날 또 급등 종목이 보이면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공포와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뇌동매매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동매매를 부르는 구체적인 트리거는 무엇일까요? 뇌동매매는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세 가지 트리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급등 차트를 목격했을 때예요.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강하게 움직이면 지금 안 들어가면 기차 놓친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실 중 반등 신호입니다. 물려있는 종목이 반등할 것 같으면 이번엔 올라올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면서 손절을 미루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익 후 자신감 과잉입니다. 연속으로 수익이 나면 나 요즘 감 좋은데 하는 착각에 평소보다 큰 금액을 베팅하게 됩니다. 이런 트리거들이 직장인 트레이더의 하루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트레이더의 하루를 보면 매동매매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근 전 오전 9시에는 전날 분석한 종목이 시가갭 상승하면 충동 매수를 하게 되고요. 점심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다가 급등 종목을 발견하고 즉흥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마감 시간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손절을 못하고 버티다가 손실을 키우기도 합니다. 특히 퇴근 후 6시에서 8시에는 하루 결과를 확인하고 손실 복구 심리로 과매매를 하게 됩니다. 밤 10시 이후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피로와 충동이 겹쳐 최악의 조합이 되고요. 결국 직장인의 뇌동매매는 퇴근 후와 밤 시간대에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뇌동매매가 우리 계좌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뇌동매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 한 번의 뇌동매매가 계획매매로 쌓아올린 10번의 수익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매매는 손절선을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평균 손실이 마이너스 2% 정도로 통제됩니다. 하지만 내동매매는 손절 기준이 없어서 마이너스 10%, 심하면 마이너스 30% 손실을 방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뇌동매매로 큰 손실을 보면 이걸 복구하기 위해 계획매매로 5번에서 15번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뇌동매매가 반복되면 큰 손실에 손실 복구 심리가 발동하고 더 큰 금액을 베팅하다가 더 큰 손실로 계좌가 급감합니다. 결국 심리적 패닉에 빠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계좌가 쇠퇴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뇌동매매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뇌동매매를 하고 계실까요? 지난 시간까지 뇌동매매가 계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매수 전 손절 가격을 정하지 않거나 진입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뇌동매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여러분은 뇌동매매 패턴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6개 이상이라면 즉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뇌동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뇌동매매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진입 전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동매매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트 앞에 앉기 전에 오늘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가 없으면 차트의 모든 움직임이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있다면 내 조건에 맞지 않는 움직임은 그저 노이즈일 뿐입니다. 시나리오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이 되면 들어갈 것인지 진입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어디서 틀렸다고 판단할 것인지 손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면 나올 것인지 익절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뇌동매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뇌동매매를 막기 위한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매매 전 5분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차트를 켜기 전
단 5분이 그날 매매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5분 루틴은 이렇습니다. 먼저 1분 동안 오늘의 컨디션 체크를 합니다. 피곤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린 일이 있었다면 오늘은 쉬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다음 2분 동안은 오늘의 관심 종목을 1개에서 2개만 선정합니다. 범위를 좁혀야 집중력이 생기고 충동적인 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분 동안은 진입 조건, 손절, 입절 가격을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충동적인 행동을 막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어줄 겁니다. 이 5분 루틴만으로 여러분의 매매는 훨씬 더 계획적으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동매매를 유발하는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내동매매 유발 환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의지력에만 기대지 말고 내동매매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목 추천 카톡방 알림은 매매 시간 외에는 끄거나 아예 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급등 알림도 매매 전에는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충동 매매를 자주 하신다면 PC에서만 매매하고 스마트폰 앱은 삭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종목을 동시에 관찰하기보다는 관심 종목을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순시로 즉시 재진입하는 습관이 있다면 손절후 30분 강제 휴식을 만들어 보세요. 내동매매는 환경이 만드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면 여러분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매매일지로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동매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이 내동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매매일지에는 반드시 5가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진입 시간과 이유를 한 줄로 설명 가능한지, 진입 전 손절 기준을 정했는지, 매매 당시 감정 상태는 어땠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성 한 줄을 꼭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30일만 기록하고 돌아보면 여러분의 내동매매가 어떤 감정 상태, 어떤 시간대에 집중되는지 그 패턴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 패턴을 알아야만 비로소 내동매매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매에 대한 마인드셋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매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직장인 트레이더에게는 이 말이 와닿을 겁니다. 프로 트레이더들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내동매매를 하곤 합니다. 매매를 쉬는 날도 관찰하고 기록하는 날로 재정의해 보세요. 오늘 매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일지에 오늘은 조건 미충족으로 패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원칙을 지킨 것이고 여러분이 소중한 계좌를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서는 내동매매를 막을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장인 트레이더를 위한 내동매매 방지 3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내동매매의 8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진입 전에 손절 가격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손절 가격을 모르면 아예 진입하지 마세요. 손절 기준 없는 매매는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하루 최대 매매 횟수는 딱 1번, 2번 이 정도로 정하는 겁니다. 셋째, 손절 후에는 무조건 30분 쉬는 겁니다. 손절 직후는 감정이 가장 불안정한 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매매하면 100% 내동매매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런 원칙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동매매에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보지 않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동매매 방지 3초 체크를 해보세요. 첫째, 이 종목이 오늘 아침 내 관심 종목 리스트에 있었나? 만약 노라면 과감히 패스하세요. 둘째, 지금 손절 가격을 말할 수 있나? 모른다면 역시 패스입니다. 셋째,
지금 내 감정 상태는 평온한가? 흥분 상태라면 절대 진입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노후라면 진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 체크를 습관화하면 충동이 와도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겪었던 내동매매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 파생곤이도 내동매매로 가장 크게 잃었던 날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고 전날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급등 종목을 발견하고 지금 안 타면 늦는다는 포모가 발동했습니다. 시나리오 없이 즉흥적으로 매수 버튼 눌렀고 손절 기준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반대로 급락했고 버티다 결국 계좌에 치명적인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날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결국 시장에 비싼 수업료를 내는 과정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 바꿀 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내동매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동매매는 단순히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인 트레이더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나리오 없이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내동매매의 핵심이었습니다. 직장인에게 더 심한 이유는 결정 피로, 시간 압박, 그리고 정보 과부하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바로 진입 전 시나리오의 부재였습니다. 해결책으로 매매 전 5분 루틴, 환경 설계, 매매 일지 작성, 그리고 쉬는 것도 매매다 라는 마인드셋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 먼저 정하기, 하루 매매 횟수 제한, 손절 후 30분 휴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동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에서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직장인 트레이더로 살아남는 이야기 파생본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